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세간의 요리이치 형제가 탄지로 남매 대신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이치가 하연우 루이를 퇴치하고 코쿠시보가 하연의 자리에 올라가 우로코다키 사건지를 죽인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이치는 스승인 우로코다키 사건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열이 받은 상황. 그 혈기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비토와 마코모는 귀살대 본부로 불려져 상황을 전하게 되었고, 칼을 든 눈 6개의 혈기에게 살해당했으며 엄청난 검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모든 주들은 그 말에 긴장을 했고, 요리이치는 꼭 그를 제 손으로 죽이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미치리는 죽은 사콘지라는 사람이 요리이치의 스승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로해주려 자꾸 말을 걸었는데, 요리이치는 평소에 말이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 미치리의 제잘거림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미치리와의 대화가 싫지는 않았죠. 미치리는 요리이치에게 어쩌다 기살대원이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등 여러 가지를 물어봤고, 요리이치는 자신의 재미없는 답에 미안해서 미치리에게도 왜 기살대원이 되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사실 자신은 결혼한 상대를 찾아 기살대에 왔고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요리이치는 그렇구나 라고 하며 담담하게 답했는데 옆에서 뜨거운 눈빛이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다른 조와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미치리는 자신에게 검술을 알려준 스승이자 염조인 쿄조로를 소개시켜줬고, 쿄조로는 귀할때 최고의 인싸답게 요리이치에게 벽없이 다가와 기운을 북돋아줬죠. 요리이치는 미치와 쿄조를 보고 보통 얼굴이 어둡고 경계심이 많은 다른 기살대원들과는 사뭇 다른 빛이 난다고 느껴졌습니다. 미치리는 괜히 쿄조로에게 요리이치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자랑했고, 쿄조로는 미치리가 인정할 정도의 대원이라면 나 또한 인정하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 친해지게 된 그들. 어느 날 쿄조로는 한 열차에 많은 이들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기살대원들도 여럿이 사라져 그곳을 다녀오겠다고 했고, 요리이치는 음주의 탱행과 미치리와 함께 유곽으로 잠입하게 되었죠. 그렇게 쿄조로는 무한열차에 타 도시락을 왕창 까먹으며 우마이를 외치고 있다가 지원을 하러 온 귀살대원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얀인 엠무의 혈기술에 빠져 잠에 들게 되었고, 엠무의 사주를 받은 아이들이 이들의 정신의 핵을 파괴하려고 했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쿄조로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여 그들을 저지했고 곧이어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기차를 누비며 무쌍을 찍었고 승객들을 지켜가며 촉수를 베어버렸는데, 감이 좋았던 이노스케가 맨 악한 쪽에 혈기의 목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그대로 뛰어가 앞칸을 강력한 화염의 호흡으로 베어버리며 엠무를 처치하게 되었죠. 쿄조로는 무사히 임무를 마쳤다며 이노스케와 제니치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줬는데, 그때 어디선가에서 엄청난 귀가 느껴져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코쿠시보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고 눈에는 상요노의 표식이 있었죠. 쿄조로는 상요노가 이 정도까지 강한 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제니치와 이노스케에게 너네는 절대로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곧바로 화염의 호흡을 시전한 뒤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었고,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맞받아쳤죠. 치열하게 몇 합을 나눈 이들. 코쿠시보는 쿄조로의 강력한 검술에 놀랐고 웬만한 혈기들은 이 검사에게 전부 다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끊임없이 강력한 한 방 한 방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했고, 코쿠시보에 내비치는 세계로도 그 움직임을 전부 간파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것저것 상처가 생기는 코쿠시보. 하지만 코쿠시보는 엄청난 재생력으로 다친 부분을 재생하기 시작했고, 쿄조로의 빠르고 강력한 공격에도 점점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마침 잘 되었다며 자신의 검술을 마음껏 시험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보통 한 방에 기살대원들이 죽어버렸기에 연계 기술을 써먹어보지 못했죠.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여러 번의 참격을 날렸고, 그 참격들은 초슬당 모양으로 변해 예측할 수 없는 궤도로 쿄조로의 주변을 돌며 덮쳤습니다. 쿄조로는 그 참격들을 겨우겨우 튕겨냈지만 코쿠시보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던 쿄조로에 다가가 근접 공격으로 쿄조로를 압박했고, 쿄조로는 마치 자신이 수십 명의 검사와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코쿠시보는 그 공격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참격에 귀기를 불어넣은 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달의 호흡, 환상몽,
코코시보는 여러 개의 초승달 참격들을 날렸고 그 참격들은 궤도를 그리며 표절에게 다가가는 순간 또 하나의 코코시보의 모습으로 변했고 여러 명의 코코시보가 검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죠. 표절은 그 기술에 당황하며 방어에 집중을 했지만 사방에서 코코시보의 분신들이 공격을 했기에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표절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고 더욱 타오르는 검술로 코코시보의 본체 쪽을 압박했죠. 코코시보는 매우 기뻐하며 이런 칼부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살대를 전부 박살내버려야 하는 목적이 있으니 널 죽여야겠다고 했죠. 표절은 더 이상 자신에게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화염의 5위 연옥을 시전했고 코코시보는 달의 옵 제8형 원력 윤미를 사용해 받아쳤습니다. 두 기술을 부딪히자 주변에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고 구경하고 있던 제니치와 이노스케를 날려버렸죠. 곧이어 폭풍이 거치고 이노스케와 제니치는 최후의 상황을 긴장함을 바라봤는데 결과는 쿄조로의 패배. 쿄조로는 상체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쿄조로는 제니치와 이노스케에게 어서 도망가! 라고 소리쳤고 코코시보는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며 그들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쿄조로는 코코시를 붙잡고 놓질 않았죠. 다 죽어가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괴력.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그 틈을 타 도망가기 시작했고 코코시보는 쿄조로의 의지를 높이사 이 녀석 덕분에 많은 걸 개발할 수 있었으니 오늘은 이것을 물러나주지 라고 했고 쿄조로는 그렇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각으로 자행판 이들 미치리는 유녀로 변장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고 요리치는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려고 했죠. 미치리는 들어가기 전에 요리치에게 자신의 유녀 복장 어떠냐고 잘 어울리냐고 물었고 요리치는 무덤덤하게 이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해주지 않아 살짝 뼈를 투영해줬고 작전대로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오이란인 다키를 만나게 되었고 다키는 신입이냐며 기강을 잡아주기 위해 텃세를 부렸습니다. 미치리는 엄청나게 화사한 다키의 미모에 기가 죽었고 다키는 너처럼 머리색이 이상한 아이가 이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며 갈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볼 땐 그 아이가 당신보다 예쁜데? 라고 하며 요리치가 들어왔고 미치리는 꺄 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키는 그의 건방진 소리를 한다며 홧김에 요리치에게 손톱을 세워 공격했지만 요리치는 그 공격을 피했고 미치리에게 이 여자는 혈기다 라고 했죠. 그러자 미치리는 그대로 정광석화처럼 뛰어들어 다키를 덮쳤고 다키는 미치리를 뿌리치려 했지만 자신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미치리에게 오히려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키는 혈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오비를 날렸고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그것들을 막아냈죠. 그 순간 요리치가 헤어호흡을 사용해 빠르게 접근 후 다키의 목을 날려버렸는데 다키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요리치 곧이어 다키의 그림자에서 또 하나의 혈기가 튀어나와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 공격들을 전부 막아냈지만 그 혈기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당황했죠. 다키 역시 원래의 하얀 머리의 모습으로 변했고 다키 유타로 남매가 함께 서있자 요리치는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비록 혈기가 되어 얼굴에 문양이 생겼지만 그들은 분명 자신의 친구였고 요리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며 살아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키 남매는 요리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공격을 퍼붓었죠. 요리치는 그 공격을 피하며 계속 말을 걸었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귀살병의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모르는 미치리는 요리치를 지키기 위해 사랑의 호흡으로 그들과 맞서고 있었고 소란이라는 걸 멀리서 듣고 찾아온 음주의리탱겐도 가세하며 그들과 싸웠죠. 요리치는 그저 혼란한 상황. 그들은 혈기가 되어버렸다고 나나 어릴 적 친구들 도저히 제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뒀다가는 미치리와 탱겐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알았죠. 자신의 소중한 친구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하는 것도 친구로서 해줘야 할 일. 요리치는 그의 마음을 다잡고 헤어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규타로 다키는 싸우고 있는 와중에 어디선가에서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보니 요리치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것을 막으려고 다키와 규타로는 동시에 요리치에게 혈기술을 날렸는데 헤어호흡의 검술이 그것들을 전부 쳐내며 그들에게 다가갔고 다키와 규타로의 목을 동시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은 동시에 떨어져 굴러갔고 요리치 발밑에서 멈췄죠. 규타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하다니 라고 하며 부들거렸는데 위에서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규타로는 어이 이 녀석 왜 우는 거냐? 라고 물었는데 요리치는 다키와 규타로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다키는 그의 혹시 요리치 오빠? 라고 했고
요리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이들은 인간 시절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요리치를 알아봤죠. 요리치는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울부짖었고 그들은 내 잘못이 아니니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혈기로 만든 건 바로 키부츠지 무장, 그자를 꼭 처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요리치는 혹시 자신의 형 미치카츠는 어떻게 된지 모르냐고 물었고 그들의 마지막 기억에서 미치카츠는 무잔에게 살해당한 걸로 기억되고 있었죠. 그들은 미치카츠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점점 얼굴이 타들어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꼭 내가 그 무잔을 죽일 테니 걱정 말고 편히 가라고 하며 그들의 목을 꼭 껴안았고 그들은 고맙다고 말하면서 소멸을 했습니다. 그때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염주 랭곡 표주로가 혈기에 의해 살해당했고 그 혈기는 예전 우로코다케 사건자를 죽인 혈기와 동일하다고 알렸죠. 한편 코코시보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던 중 머리가 찌릿하며 아파왔는데 무전의 텔레파시를 통해 상윤육 다키우타로 남매가 귀살대 검사에게 살해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그들은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이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코코시보는 눈물을 흘리며 내 가족들을 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친구들을 뺏어간 귀살대 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는 것에 코코시보와 요리치는 교차로 비춰지며 엄청나게 분노하며 포효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형제의 좀 더 극적인 갈등을 넣기 위해 귀살대 쪽에서도 큰 희생을 넣게 되었네요. 표준의 죽음은 아쉽지만 이 시나리오 완성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